네, 13번째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시설례 초로 들어가도록 하죠. 징벌에 대한 점 옳지 않은 것은 징벌은 일정한 규율에 반한 수용자에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일종 형사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틀렸죠. 질서벌이죠. 질서벌. 종가가 남는 게 아니니까 질서벌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신의 요구를 관찰할 목적으로 자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죠. 징벌의 위원회 제척사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고요.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에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징벌은 이제 유예만 빼고 유예하고 의결만 이제 징벌이고 나머지는 다 소장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부과하고 형사벌을 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죠. 2번 보겠습니다. 징벌에 대한 점 옳은 것은 1번 교도소장은 수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행위에서 경고를 거둬 부과할 수 있다.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건 두 번 하지 못해요. 금치를 제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수용할 수 있죠. 틀렸고. 같은 종류의 징벌은 짧은 게 아니라 긴급부터 합니다. 긴급부터. 4번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할 때 아유 2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유예는 가능하죠. 누가 징벌위원회만 할 수가 있어요.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징벌 사유에 발생할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 시 완성되기 때문에 부과하지 못하고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죠. 허용되고 선고유예만 허용되지 않죠. 선고유예만 없고 징벌은 가능합니다. 2에서 6개월. 징벌 집행에 면제할 일정일 허용됩니다. 네. 면제라는 건 이제 뉘우칠 때 면제 가능하고 정지는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아플 때죠. 아플 때.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징벌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경근 사기죠. 공신텔 저작, 그렇죠. 외부 교통, 운동 금지,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0일 작업정지 함께 부과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에 1번이고 징벌의 위원자가 5에서 7. 그렇죠. 소장은 다음 순위자, 외부위원은 3명 이상. 징벌을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징벌 대상자 조사 기간을 분리해서 수용할 수가 있죠. 30일의 접견 제한과 30일의 실외 운동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죠. 네, 30일이죠. 금치 빼고는 함께 부과할 수 있으니까. 5번 문제. 징벌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벌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교정실장은 징벌을 회부할지, 징벌 대상 무혐의 통고할지, 훈계할지, 회부 보류할지, 조사 종료 등 원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치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에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송기간, 출석기간이 중단해야 계속되는 걸로 보죠. 계속. 그렇죠. 이건 계속되는 걸로 봅니다. 계속되는 걸로. 경고라든지 근로봉사 사건 빼고는 다 계속되는 걸로 봅니다. 징벌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할 수 있는 게 10일 플러스 7일, 최 17일. 징벌 사유가 발생한 2년이 지나면 징벌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징벌을 부과할 수가 없죠. 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용자가 징벌을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 6개월 이내에 다시 징벌을 했을 때는 6개월이 중요하지 1년이나 6개월 이번에 가중할 수 있다. 이미 기준 하야 한다가 아니라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하였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징벌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 하나요? 아니죠. 하나요가 되면 안 되고 위해를 끼칠 우려. 그렇죠. 징벌 인멸 우려, 다음 위해를 끼칠 우려. 이 두 가지죠. 위중분리죠. 위중분리. 답은 2번. 징벌에는 징벌을 의결할 때 행위의 동기, 정황, 교정성 등이 뉘우치는 정도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가 2에서 6개월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징벌에는 위원장에서 5에서 7. 위원장 소장이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그렇죠? 네.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 처분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금치 처분을 받은 날에는 30시리즈들의 운동 빼고 다 제한이 함께 부과되죠. 소장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 우려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현된 전면금지. 전면금지는 위헌이 됐죠. 그래서 일주일 주 1회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답은 2번 틀렸고. 소장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장의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 한다. 4번 소장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전중 후 다합니다. 징벌 위해서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서 수용해야 한다. 징벌 그러니까 금치 외에는 별도 거실 수용할 수 있지만 금치는 무조건 해야 하죠. 금치 필요적이죠. 금치 외에는 임의적이고. 8번 현행 법령에 따른 징벌에 대한 수용은 옳지 않은 것은
형사법률에 저촉되거나 금지의 물품을 교도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에서 30일 금지. 다른 수용자가 교사하여 징벌 대상하여 수용자에게 징벌 대상한 수용자에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점 부과하는 원칙이나 그 전에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동일하게 처벌하고요. 감경하는 경우는 방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방조. 2번. 징벌이 집행 중인 자가 다시 징벌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맞죠? 소장한 징벌 대상자가 분리 수용을 한 경우에 사에 해당은 접견, 편지서, 전화통화, 실효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에서 참가 등 그렇죠?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목욕 빼고는 다 제한할 수 있죠. 목욕 빼고는. 네. 9번 문제.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 징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도소장 수용자의 처형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이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번 수용자에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는 3시내 실외운동 정지와 3회 금지가 포함되죠. 자,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서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 정황, 교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도소장에는 뭐예요? 징벌위원회죠. 징벌위는 이슬결, 유예는 징벌이만 하니까 3번 틀렸고 4번 교도소장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수용자가 양호하고 법원에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않으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최대 2년 6개월까지 해서 그죠? 그 다음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을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 대상에 한 수용자에 부과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강경할 수 있다죠. 임의 규정. 소장은 10일의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 6개월. 그래서 보통 21일에서부터 그렇죠. 30일까지는 2년 6개월. 그렇죠. 그 다음에 16에서 20까지는 2년. 그렇죠. 그죠? 예. 10에서 15일까지는 10에서 15일까지는 1년 6개월. 그 다음에 9일 이하는 몇 년? 1년. 되었죠? 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년 6개월이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네.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를 하고 직무대상 측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아니라 담당 교도관이 합니다. 교도관 조심하셔야 돼요. 원형 박사입니다. 강행법규라는 게 중요해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행위를 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가 아니라 징벌의 의결이 나와야 돼. 의결, 결정이 나와야 돼. 결정이 되면, 의결이 되면은 아주 행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유예기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거나 그 다음에 분류처분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승인 신청한다. 1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징벌의 징벌사유가 발생한 1년이 지나면 이를 부과하죠. 2년이죠. 2년. 답은 1번. 수용자 30일 내에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실효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효운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그렇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할 때에 행위 동기 및 정황, 교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서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중처벌이니까. 열사부절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1번 수용자에 대한 절대적 운동 금지는 이게 그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즉 신체의 자유 침해다. 금지청을 받은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 목적에 달성해서 과잉 금지다. 오버다. 엄증 격리 대상자에게 수용고시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고 눈 대신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에 CCTV가 눈 역할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고 4번 3번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형한 그 목적을 성격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후에
다시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두 번 처벌이 아니다. 겁수처 이중 처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13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형벌 집행에 대한 승을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30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효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죠. 수용자 징벌 대상에 대한 조사 기간 10일이고 17일이죠. 예. 그래서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해서 7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소장은 징벌 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인해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이건 조사가 정지한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죠. 다음 날부터 전날. 다 전이죠. 다 전. 포함하지 않은 3번. 소장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 차원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장애 승인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승은 옳지 않은 것은 징벌 사유가 발생하다 몇 년이 지나면 이를 사유로 징벌을 복수해야죠. 이유죠. 2년. 2년이 끝났죠. 답은 1번.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 표창, 가족만남의 집 이용돼서 그래서 응급, 부조, 도주는 집이죠. 공을 세우거나 오물이나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날이고 공을 제한 날. 소장 금치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징벌 목적을 달성해서 징벌을 수용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수용자의 징벌 대상에 대한 조사 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가 의결이 있는 날까지 말하며 10일로 하죠. 그 다음에 특히 필요한 경우는 7일 초, 즉 17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현행법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승을 옳은 것은 15번, 1번 소장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의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으나 교육 대상의 작업 및 작업 성적 면제할 수 면제한다죠. 두 개를 동시에 못하니까 수용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도 교육이 특히 필요하면 24일 전까지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건 신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신청주의가 아니에요. 청구가 아니야. 세 번째, 소장은 심력 안정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 사용학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학정자는요 작업만 신청이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틀렸고, 소년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건 예외가 있다 그랬죠. 교육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가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소장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 어학학습 장비를 이용해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 교도관의 심의, 교도관의 이가 중요해요. 분류처인이 아니에요. 허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계만 1까지죠. 계만 1까지. 미결 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밖에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죠. 절대 안 돼요. 사용학전도 마찬가지고 현행법상 독학인 학위 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용자 취득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은 다 공식적으로 법에 인정합니다. 1번 틀렸고, 소장은 수용자 외부에 교육받게 외부는 임의 규정이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자,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형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소 옳은 것은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수여할 때 선발된 교육기관에 이송해야 되나 이송사에 3개월 미만 이내일 때는 이동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아니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아니할 수 조심하시고, 교육과정 외부 통합 외부 교육에서는 교육법이 법무부령 대통령령이 아니라 소장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실을 위해서 어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일을 거치죠. 아까 얘기했고. 4번 직업훈련 수용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 시험을 성적도 고려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조심하시. 해야 한다. 자체 평가 시험은 치를 수 있어요. 치르는 건 임의인데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면 고려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치르는 건 임의적인데 치렀을 때는 무조건 뭡니까? 고려해야 돼요. 18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 모두 고른 것인데 모든 것은 답은 4번이죠. 늘 모든 교육과정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독학인 학사 취득과정, 학위 취득과정,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10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교육에 대한 승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이송할 수 없다. 맞죠? 소장은 교육 대상자의 질병, 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맞죠?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나이, 지식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교육해야 한다. 4번 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야? 항상 비교되죠. 비용은 항상 대상자 부에 비교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성을 옳은 것은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인정하는 교육 대상자에선 재수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소장은 교육 대상자의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을 판단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죠.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니까 판단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의 대상자인 수용자에 하나요. 직업훈련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모두 면제돼요. 모든 사람이 면제됩니다. 동시에 두 개 못하니까. 소장은 집행하는 게 1년인 수용자가 학사하고 싶어하는 교육한테 학사는 무조건 2년이 학이에요. 2년. 됐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갖춰야 될 요건을 옳지 않은 것은 개완 1까지. 근데 독학사는 뭐예요? 경비처우 관련이 없어요. 중경비까지도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독하니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집행하기가 2년 이상일 것. 무조건 2년 이상이 돼야 되죠. 고졸이고 3분의 1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2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